그래서 오늘은 2주 전에 2주 전에 했던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1편에 이어서 오늘은 재개발 뉴타운 2편. 재개발 과정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가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리 처분이라는 단계거든요. 오늘은 2편으로 이제 관리 처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1시간 이게 2시간 내에 도저히 설명할 만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 1편 때도 그랬지만은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과정에 그 정도의 소개를 하는 것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보통 재개발이란 과정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분량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간단한 상식을 알려주는 방송에서는 도저히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려 봐야 이해들이 잘 아마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편에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1편에서 재개발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요거 화면을 바꿀게요. 자, 지난 시간 순서를 일단은 좀 이해를 하셔야 오늘 하는 관리 처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가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을 시장 군수가 하면은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어디를 재개발을 할 거라는 거를요. 그러면은 해당 지역의 추진위원회를 이제 조합을 설립이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이제 설립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의 법정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조합을 이제 설립을 하는 거예요.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회사가 이제 시공을 할 것인가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요.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사업 시행 인가란 거를 이제 인가를 받습니다. 이제 사업 시행 인가의 주요 내용은 건설 계획, 설계도면,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세입자 보상,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이제 구청이나 이제 도청이나 이런데 인가를 받죠. 그런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란 걸 받아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이따가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분양을 어떤 식으로 하고 거기에 세워진 이제 아파트하고 이제 공공시설하고 그 다음에 상가나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해서 어떤 식의 수익을 내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이주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하고 일반인들에게 이제 분양을 하고 조합원들 이제 분양한 나머지 분량이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다 지으면은 사용 승인, 그러니까 준공 검사를 받고, 예, 조합이 해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재개발이란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디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예요. 요 관리처분 단계까지 이제 가려면은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보통 짧으면 아주 짧으면 4, 5년, 보통 10년은 걸려요. 보통 여기까지 오는데 보통 뭐 그나마 빠르다 그러면 7, 8년, 길면은 10년 이상 여기까지 가는데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큰 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큰 산은 조합을 설립하는 게 어렵고요. 두 번째 큰 산은 사업 시행인가 받기가 그 다음에 어렵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게 이제 관리처분 받는 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다라면은 이제 재개발 사업의 80% 이상은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뭐 주민 이주도 물론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뭐 어거지 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인가가 나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빠르게 진행이 되죠. 예. 근데 이렇게 뭐 짧게는 4,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오랜 시간 이제 시간하고 노력을 들여서 이 관리 처분 단계까지 왔지만은 요 단계에서 무사 통과되는 재개발 지역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예. 그리고 요 단계에서 이제 각종 소송이 이제 막 이제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관리 처분 받는데 기간이 또 몇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이게. 이 단계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조합과 시공사 간, 그 다음에 조합원하고 조합 간, 그리고 그 정비사업 관리업체와 또 조합 간,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런 만큼 이게 중요하고 또 가장 넘기기 어려운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의 정의라고 이제 일단은 정의를 알아보면은요, 그 조합원의 사업 시행 이전의 권리를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전환하여 배분하기 위해, 여기서 조합원의 사업 시행 이전의 권리라고 하는 거는 그 현재 재개발하기 전에 현재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하기 전에 부동산, 갖고 있는 부동산, 이것을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받거나 상가를 받거나 또는 환지로 토지를 받거나, 예, 이런 권리로 이제 새로운 것으로 이제 전환이 되잖아요. 이거를 전환하기 위해서 배분하기 위한 손실보상, 계약 수용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계획을 이제 관리 계획이라고 해요. 이 관리 계획하고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는 이제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귀속관계 및 토지와 건축물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익. 그러니까 그 공공시설을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소유를 누가 할 거냐, 이런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새로이 형성된 토지와 건축물, 이것을 이제 처분해서 일반 분양 등으로요, 처분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하는 처분 계획.
요 두 가지 계획을 이제 관리처분 계획서에 이제 크게 보면 들어가는데,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이게 말로는 이렇게 와닿지 않는 내용인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 권리들에 관한 그런 거를 계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관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인가 절차를 보면은요,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은 이제 그 분양 신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조합원 분양을 받아라 하는 이제 분양 신청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아요. 미리 미리 조합원들의 이제 분양 신청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종전 자산 가격 및 종후 자산 추산액을 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종전 자산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현재 이게 철거하기 전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요거의 가치를 산정을 하는 걸 이제 종전 자산 그 가격을 산정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감정평가한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감정평가를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후자산 추산액을 산정한다. 요거는 이제 새로운 이제 토지와 건축물 이 총 금액이 얼마가 될 건가, 이거를 산정을 한다는 것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관리처분 계획서를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서 이제 관리처분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조합원들 총회를 열어서 이제 통과를 시키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의결을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세운 거를 조합원들이 찬성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의견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일간지에 공고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기타 의견들을 청취를 하는 시간을 또 갖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인가를 내죠. 이렇게 8단계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인가 절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각 단계별로 세세하게 다루면은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다뤄질 만한 내용이기엔 너무 방대해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갖고 그 재개발 사업에 이제 그 관심이 있다든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재개발에 있다든가 할 때 그 보면은 요런 절차를 대부분 모르세요. 예.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정도만, 요 순서만 알고 있고, 요게 대략 어느 정도의 단계이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요 정도만 알고 있는 걸로 그냥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각각의 단계마다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렵고 재개발에 관심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예.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이 관리처분 계획에서 이제 소송이 많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 관리처분 계획도 이제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한 대로 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법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좀 있어요. 예. 일단은 이게 첫 번째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의 분쟁이라고 했는데 분쟁 및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한 다음에 종전자산 평가를 해요. 네, 조합원 분양을 할 때 뭘 하냐면은 이제 아까 여기에서 이제 분양 신청을 할 때 분양 신청을 하라고 하는 통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통지를 할 적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뭘 알아야지 분양 신청을 할 텐데 아무것도 되게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뭐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알아야지 내가 몇 평형을 신청을 하면은 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니까 뭐 추가 부담금을 대략 얼마를 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오히려 추가 부담금 없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돈이 남아서 오히려 환수금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걸 알아야지 적절한 이제 분양 신청을 할 텐데 대부분은 그런 거를 조합해서 계략적인 것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그 부동산을 찍어요. 뭐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몇 평형은 대략 감정평가가 이 정도 나오고 몇 평형을 신청을 하면은 뭐 얼마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고 또 뭐 상가 건물 단독주택 이렇게 몇 가지를 이제 평형별로 찍어가지고 사례를 만들어 줘요. 그렇게 해갖고 요 금액에 산정해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대략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라고 이 정도식으로 해줍니다. 예.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하는 좀 더 이제 성의 있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빌라 같은 경우 이제 몇 가지 찍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가격에 맞춰서 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비례율이란 것도 이제 산정을 해갖고 비례율이 뭐 110% 나오니까 뭐 감정평가 금액이 뭐 1억 나오면 1억 1천만 원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분양 신청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데도 있고요. 어떤 모든 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아요. 이게 좀 저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감정평가사 두 곳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조합원들 자산들을 평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이 정확한 걸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을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좀 저는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요때 단계에 이제 분양 자격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쪼개기 위한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이제 도로 부지를 산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사람이 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제 공유 부동산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좀 분쟁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에 이제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분양권이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나오는데 다가구 주택에 이제 여러 가구가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다가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등기는 하나인데 각각 집이 이제 지분으로 등기가 되니까 공유로 되어 있어요. 공유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원칙적으로는 분양권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할 때 이제 부동산 등에서 이제 이거를 좀
속이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서 분양권 나온다라고 하고서 이제 투자를 권유를 해서 이제 매매를 성사를 시켜요. 네. 알고 봤더니 이제 분양 자격에 조합에서 제시한 분양 자격에 이렇게 지분 쪼개기에 의한 다가구 주택이 이제 분양권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조합하고 이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이 지분 쪼개기에 의한 다가구 주택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분양권이 이제 가구마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다가구 주택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근데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부동산이 그걸 잘못 알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다가구 주택 중에도 예전에 90년대에 지어진 것 중에 그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가구 수 표기에서 한 가구로 안 돼 있고 여러 가구로 표기가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등기는 지분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그런 다가구 주택은 분양권이 따로따로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다가구 주택은 분양권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덧붙이면은 이제 전환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원래 다가구로 등기가 났는데 나중에 이제 지분 쪼개기를 해서 이거를 다세대 주택으로 바꾼 경우 그런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전환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환 다세대 주택일 경우도 그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이 되는 경우는 1997년 1월 이전에 다세대로 전환한 그 다가구는 인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지분 쪼개기를 한 다가구는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1997년인가 2003년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게 가만히 있자 제가 확인을 해볼까. 그게 네 1997년 1월 15일이네. 예. 그러니까 1997년 1월 15일 날 뭔 일이 있었냐면은 그 서울시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그 전신으로 폐지된 서울시 도시 재개발 사업 조례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1997년 1월 15일에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로 이제 그 바뀌면서 그 조례 부칙에 다가구 주택 분양 기준에 대한 이제 경과 조치가 이때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 요때를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도로 부지로 이제 투자목 분양받을 목적으로 이제 도로 부지를 구입한 사람 중에도 이제 도로 부지가 이제 기준 면적에 미달한다든지 그러니까 9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나 그래요. 또는 도로 부지라고 구입을 했는데 그게 현황상 도로가 아닌 땅을 구입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또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여러 명이 공유로 갖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분양권이 각각 따로 나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공유 부동산인데 공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뭐 분양권이 따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다 하나만 나옵니다. 예. 일단 이런 분쟁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감정평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이제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불만을 갖죠. 왜 내 집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느냐. 근데 이거는 그
특히 이제 현금 분양을 안 받고 현금 청산 받으려는 사람들한테 이제 특히 많죠, 이게.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이제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이제 그 현금 청산 받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을 따로 고용을 해갖고 감정평가를 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분양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가 됐느냐, 요거를 따지는 것보다도요, 그 전체적인 사업의 수익성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따져서 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내용도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하지만은 이게 재개발 구역에 있는 당사자가 아니면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 내용일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관리처분 총회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왜 형식적이라고 했냐면, 이런 관리처분에 대한 내용을 조합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총회장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안 줘요. 되게. 이렇게 빠르게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권리 문제들, 아까 이게 위에 얘기한 대로, 내가 가진 집이 왜 이거밖에 안 되고, 왜 조합원 분양가가 이렇게 나오고, 왜 일반 분양가는 이렇게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조합원 분양 물량, 그러니까 아파트에 왜 옵션이 이 모양이고, 뭐, 또는 뭐 이주비가 왜 이거밖에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돈에 걸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불만을 갖고 또 이의를 제기하고 또 때로는 소송을 걸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조합은 이런 게 골치 아프니까 아예 반대한, 뭐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그 옳은 소리인데 뭐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배제를 시켜요. 총회에 뭐 아예 못 들어가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주먹 쓰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뭐 이런 이렇게 좀 반강제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이렇게 총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얄딱부리한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게, 그러나 이제 법에서 정한 규칙들을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거기서 빚어지는 또 마찰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예, 이런 거를 할 때게.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통해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게 그 전에 어떤 이제 분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요청한 바도 있고 해서 막상 이제 내용을 하려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 많아서 요거는 오늘하고 지난 시간은 일단은 재개발 순서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재개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관리처분이란 단계는 요런 단계 정도로 진행이 된다. 예,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재개발 유타운만 한 20회나 30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회, 30회 한다고 해갖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방송을 듣는 분들이 다 재개발 뭐 지역에 살아가지고 나 이거 정말 재개발에 대해서 알고 싶다 뭐 이런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다면 모를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 방송은 그렇게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예, 기회가 되면은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아까 뭐 제가 방송 도중에 이제 비례율 얘기도 했는데, 비례율도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요거 비례율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개념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이제 좀 편하게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라서, 뭐 종전자산 가치분해, 뭐 조합원 분양분해, 빼기, 총 건설 비용 곱하기 100 해서 나온 게 뭐 비례율이다 이렇게 뭐 산술식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려 봐야 전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예, 이거를 이런 뭐 비례율 하나만 하더라도 어떤 뭐 재개발 구역 하나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돼서 비례율이 이렇게 되면은 뭐 내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를 또 받는 거고, 뭐 이것만 가지고도 이 재개발 구역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뭐 잣대가 된다 뭐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